지금 손주가 마시는 그 음료 한 병,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길 수도 있다면 어떠세요? 설탕이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장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 신호인지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동네가 은행에 맡긴 돈, 이자율이 몇 %인지에 따라 복지 예산이 조용히 새기도 하고 반대로 더 불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8일 기준으로 뉴스에 나온 아주 뜨거운 이야기 두 가지를 시니어 시청자 눈높이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꺼낸 설탕세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탕을 과하게 쓰는 기업에 부담금을 매겨서 설탕 사용을 줄이고 그 돈을 지역 공공의료에 다시 쓰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이었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핏 어려워 보여도 알고 나면 정말 생활과 연결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첫째, 설탕세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붙는 건지, 내 지갑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찬성하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 세 가지와 반대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포인트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셋째,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왜 우리 동네 복지, 보건소, 공공병원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설탕세는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물가 부담을 키우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찬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매기고 걷힌 돈을 어디에 쓰며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설탕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탕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나는 평생 단 거 먹고도 멀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밥 먹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당과 가공식품이나 음료에 일부러 넣는 첨가당은 상황이 좀 달라요. 세계보건기구는 자유당을 전체 섭취 에너지의 10% 미만으로 줄이자고 권고하고 가능하면 5% 미만으로 더 낮추자고도 제안합니다. 5%는 대략 하루 25g 정도, 티스푼으로 6개 정도라고 설명되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마시고 먹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설탕세 또는 설탕 부담금입니다. 담배에 건강증진 부담금이 붙어서 금연사업, 건강사업에 쓰이듯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도 부담금을 붙이면 어떻겠냐는 발상이죠. 대통령도 바로 그 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담금을 통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돈을 지역 공공의료에 다시 투자하면 어떻겠냐, 국민 의견이 어떠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물어보십니다. 설탕세면 설탕을 사는 나한테 세금이 붙는 거냐? 아니면 회사가 내는 거냐? 보통 해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품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제조사나 수입사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세금을 붙여서 가격에 반영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제조사가 내더라도 가격이나 제품 구성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 변화나 제품의 달라진 맛, 달라진 성분으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여론은 어떠냐? 서울대 건강문화산업단 설문조사 보도를 보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80.1%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뱃값처럼 설탕의 위험성을 경고 표시로 알리자는 데엔 94.4%가 동의했다는 수치도 나왔어요. 이 숫자만 보면 국민 정서가 상당히 기울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정을 한번 흔들어 드릴게요. 80%가 찬성이라면 바로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설계에 따라 착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니어 가정은 식비가 예민하잖아요. 당뇨 관리 때문에 무가당 제품을 찾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입맛 떨어져서 달달한 음료로 끼니를 대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설탕세는 반드시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찬성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첫째, 단맛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둘째,
기업이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은 2018년 4월 1일부터 설탕 음료 부담금이 시행됐고 당 함량 구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공식 안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구조는 제조사들이 설탕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거친 돈을 공공의료나 보건사업으로 돌리면 결국 국민 건강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쪽의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 결국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둘째, 설탕만 찍어서 세금을 매기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금, 포화지방, 초가공식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셋째, 거친 돈이 정말 약속한 곳에 쓰이느냐? 그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이란 건 한 번 들어오면 어디에 쓰이는지 흐려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설계와 감시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아주 쉽게만 짚어드릴게요. 영국은 설탕 음료 부담금이 100ml당 5g 이상 당이 들어간 음료부터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고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요율이 바뀌어 적용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당 함량 구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겨서 기업이 레시피를 바꾸게 만든다는 방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에서 말한 120여 개국 도입은 맞는 말이냐? 이 질문도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설탕세라는 표현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만 세금을 매기고 어떤 나라는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도 포함하고 어떤 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탕 가당 음료 세금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를 낸 건 확인되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최소 116개국이 설탕 가당 음료에 세금을 매긴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0여 개국이라는 표현은 대략 비슷한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은 꼭 짚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또 흔들리실 거예요. 설탕세, 필요해 보이는데 내 생활비 오르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설탕세는 찬성 반대 이전에 설계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만 대상으로 할 거냐? 과자나 빵 같은 식품까지 넓힐 거냐? 아이들이 많이 마시는 제품을 우선으로 할 거냐? 무가당을 가장한 제품, 예를 들어 과일 주스나 달달한 커피 음료는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거친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대통령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로 지켜지면 우리 동네 보건소, 공공병원, 응급의료 같은 곳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으로 일괄 공개됐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2026년 1월 28일에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된 내용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시청이나 구청도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남는 돈은 잠깐 은행에 맡겨두기도 합니다. 그때 어느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몇 %로 받는지에 따라 똑같은 돈을 맡겨도 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으로 평균이 2.53% 정도로 전해졌고요.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이 4.57%로 높고 경북이 2.15%로 낮은 편이라는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차이가 꽤 크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이다. 이게 다 주민의 혈세다. 이런 취지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1조 원을 1년 맡겼는데 이자율이 1%포인트만 차이 나도 그 차이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면 뭘 할 수 있냐고요?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더 넓힐 수도 있고 독거 어르신 안전장비를 더 설치할 수도 있고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동네 복지의 숨은 재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조용히 놓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탕세 이야기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저는 한 줄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건강을 위해 돈을 걷든 예산을 더 불리든 결국 핵심은 한 가지예요. 그 돈이 정말 국민 건강과 지역 의료로 돌아오게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현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초반 박정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뇨 전 단계라서 의사가 달달한 음료를 줄이라고 했는데 어르신은 입맛이 없을 때 믹스커피나 달달한 캔커피로 버티는 날이 많았어요. 만약 설탕세가 음료 가격에 반영돼서 달달한 음료가 조금 비싸지면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덜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어르신이 대체할 만한 선택지가 없으면 그냥 물만 마시다가 끼니를 더 거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늘 대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안 되고 무가당 대체 옵션을 늘리고 라벨을 더 쉽게 만들고 어르신에게는 교육과 지원이 같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같은 동네라도 A씨는 금고 이자율을 상대적으로 잘 받았고 B씨는 낮게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씨는 같은 돈을 굴려도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 이자를 돌봄 사업이나 공공의료에 더 얹을 여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B씨는 그만큼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개는 단순한 숫자 공개가 아니라 우리 동네 행정의 성적표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설탕세를 이야기할 때 꼭 세 가지를 동시에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 함량 몇 그램 이상, 어떤 제품군, 예외는 무엇인지. 둘째, 거틴 돈의 사용처를 법과 제도로 묶어서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에 쓰겠다고 했으면 연도별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같이 내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생활 실천도 드릴게요. 첫째, 음료 고를 때 영양성분표에서 당류를 한 번만 보세요. 습관이 되면 정말 빨라집니다. 둘째, 과일 주스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자유당에 과일 주스의 당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달달한 음료를 끊기 어렵다면 완전히 끊기보다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한 캔이면 이틀에 한 캔, 그 다음은 주 3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가는 게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돈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 365에서 금고 이자율이 공개됐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시나 구의 수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동네는 몇 %였는지,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설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물가 부담이 더 걱정이신지 그리고 거친 돈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 의견을 모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탕세는 건강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설계가 나쁘면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 공개는 우리 동네 예산이 얼마나 똑똑하게 굴러가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결국 두 이슈 모두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게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편한생활TV는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정책과 돈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